바랍니다. 계속해서 산업진흥원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튼 우리가 산업진흥원이 생긴 지 이제 3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지금 우리 원장님은 지금 여기 보면 설립 근거와 목적이 있어요. 그 부분에 어느 정도 도달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제 생각에 뭐 숫자로 툭 어느 정도 말씀드리거든요. 아주 초기 단계에서 이제는 초기 단계에서 조금 더 아주 중간 정도 단계로 좀 넘어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은 많이 합니다. 네. 초기 단계의 사업도 저희가 그렇게 많이 완성도가 높진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런 기관이 결국은 이 업력이라는 게 네. 여러 가지 일을 해보면서 이 표출이 쌓이는 거라고 보는데 네. 아직까지 뭐 시간적으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고요. 네. 또 뭐 몇 가지 저희가 시행착오도 있었고 네.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은 뭐 그런 거 저희가 딛고 일어나서 이제 올해부터는 좀 더 본궤도에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 이제 발전 전략 수업 전략도 수립하신다고 이제 용역도 주신다고 그러는데 예. 용역을 줄 때도 우리 산업진흥에서의 그 설립 근거랑 목적 이런 게 어느 정도 돼야 앞으로 비전을 말씀하셔야 그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할 거 아니에요? 예. 어떤 거를 제시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의 비전은 이제 크게 보면은 한 두 가지 정도 되거든요. 네. 이제 특히 이제 평택시는 시의 특성상 전략 산업을 어떻게 앞으로 정책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육성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포션으로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 전략 산업이 아닌 기업들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네. 실제로 평택시 안에 보면은 저희가 5천 개 기업이라고 볼 때 전략 산업이 아닌 기업이 오히려 한 60-70% 이상 되니까 이런 기업들 특히 아주 작은 소기업 중심으로 이 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해서 이 평택시의 산업의 생태계가 아주 견고하게 구축될 것인가 이 두 가지 저희가 보고 있고 가장 큰 틀에서는 전략 산업이 됐건 전략 산업이 되지 않건 간에 이런 그 산업 생태계가 아주 견고하게 좀 유지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거 이것이 저희가 이제 가장 크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평택시 산업 생태는 어느 방향이고 현재는 어떤 상황이라고 보여지세요? 저희가 그러니까 산업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그동안 일을 해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기관들이 이게 좀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시 예산만 가지고 어떤 산업을 육성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 예산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국도비 사업들도 좀 들어오고 또 전문적인 내용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가급적이면은 저희는 전문 기관을 이쪽에 많이 좀 유치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좀 현재는 지금 가장 집중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네, 해봐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일부 좀 가시적으로 네. 예컨대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나노기술원 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자동차연구원이 뭐 어떤 분소는 아니지만은 일단 전자부품 그 국비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별도 센터가 운영이 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좀 더 확대하면은 뭐 충분히 그 자동차 분야도 어느 정도의 그 허브가 되는 기관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소 같은 경우는 워낙에 여기가 중심이 되고 있고 또 이제 그 밖에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제 창업에 관련된 거. 창업에 관련된 거는 이제 경과원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공간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최근 들어서 작년 연말부터 가장 좀 이슈되는 게 이제 AI 관련된 겁니다. AI 관련된 것들은 뭐 아주 물리적으로 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작게라도 저희가 올해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법적으로는 조례 만들고 저희가 기본계획 상반기에 끝내고 이러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산업과 관련돼서는 AI 허브를 좀 하나 반드시 해야 되겠다. AI 허브를 산업적인 측면에서 공공 서비스나 민간 교육 말고 그렇게 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긴 해요. 네. 근데 지금 우리 현재 평택시의 이 산업이나 예. 이런 부분이 일단 분포돼 있잖아요. 예, 예. 그 부분을 가지고 또 지금 우리 원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산업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게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냐를 지금 그러면 끌고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뭐 산업진흥원은 아직까지 좀 기반이 그래서 저 혼자 할 수 있는 건 좀 약하지만 첨단산업과나 시야하고 같이 지금 말씀드린 거가 조금씩 지금 한 걸음씩 나가고 있거든요. MOU도 하고 그 나노기술원하고 지금 MOU 하고 있고 또 이제 브레인시티에 좀 이제 들어오겠다는 의향이 아주 강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전장부품센터 저 한자연의 센터는 현재 사업이 끝났고 AI 관련돼서는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마 저 의원님들께는 다 보고 드렸지만 그 고문 제도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네. 올해부터 네. 그 고문을 AI하고 반도체에 대해서 고문 제도를 현재까지 활용하려고 하는데 지금 2월 달 안에는 사람을 좀 거의 확정시켜야겠다는 생각을 저희 하고 있고요. 이제 어떤 사람을 확정하느냐가 중요한데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을 한 단계씩 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하신 분을 좀 별도로 보고를 드릴 텐데 그런 분을 지금 뭐 어느 정도 막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아무튼 지금 국비 사업 같은 공모 같은 거는 준비하시는 건가요?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준비만 하시는 거예요? 가능할 거라고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기대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산업진흥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필요하다. 3년이라는 시간이 돼가고 있어요. 예. 저희도 뭐 그동안 물론 많은 닥달도 했고 많은 기대도 했지만 이제는 그 시기가 지나서 어떤 기본적인 현황은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는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실적도 있으셔야 되고 네. 우리는 또 전문가를 바랬던 거지 여기가 연습장은 시행착오만 할 수 있는 시간을 계속 기다려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우리 현재 평택 산업 생태계가 뭐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가 왔고 삼성이라는가 LG가 있기 때문에 세수가 들어오다가 지금 많이 줄어들므로 해서 우리 시의 모든 예산과 사업이 많이 지체되고 그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태계 같은 것도 지금 말하실 땐 가능하다 하셨잖아요. 그럼 그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균형적이고 대기업만 있는다고 될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모든 건 중소기업과 소기업이 받쳐주고 그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주하고 그럼으로써 이 시를 지탱할 수 있는 거지 대기업만 갖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산업진흥원에서 지금 많이 생각하고 할 수 있다 하니 저는 당연히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하고 노력하셔서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 주시고 시에서는 또 그런 산업 단지나 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계속 그런 거를 하면서 시에 풍부한 자원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거에 대한 지금 우리가 애초에 설립 근거나 목적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3년째 보면 지금 계속 해오는 사업이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내부 사업이요. 네. 저희 내부적으로는 매번 사업을 평가해서 변화하고 일몰할 거는 일몰하고 신규 사업은 신규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름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변화를 가져가면서 네. 효과적으로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좀 네. 부족함이 있지만은 일단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끝나면 그 끝난 사업에 대한 뭐랄까 평가 정도는 해셔서 보고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최재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원장님과 계속 전에도 말할 때 보면은 우리가 지원하는 기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후 관리가 있냐 어렵어요. 사후 관리를 해서 잘 되는 기업이면 그나마 다행이고 지원을 해도 안 됐으면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선정했을 때는 가능성을 보고 해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왜 안 됐을까? 아니면 무엇을 더 조금 한 부분만 더 도와줘서 더 발전할 수 있다면 해줘야 되겠죠. 그런 부분 그거에 대한 사후 관리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거 없이 해주고 그냥 끝났어 이거는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서 사후 관리 같은 거는 꼭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본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아까처럼 뭐 어디 갔어?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더욱 그러고 요번에 기업 설명회를 하잖아요. 네, 예. 그 기업 설명회에서 지금 몇 개 업체를 선정하신다는 거예요?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이제 참여 기업인데요. 네. 와서 보는 기업을 저희가 기업은 한 200에서 300개 사이 정도 지금 현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근데 지원은 없는 거예요? 그 지원 설명회잖아요. 거기는 산업진흥원, 평택시, 네. 경과원 관련된 기관들이 1년 동안 해야 될 사업을 전부 다 설명하는 자리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는 기업들이 자기가 어떤 사업을 좀 지원해서 선정돼야겠다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상담도 하고. 그럼 여기 시제품 제작 지원사 5개사, 네. 응용 기술 개발 지원 5개사 예. 이분들이 와서 하는 건 뭐예요? 그렇게 지원할 거라고 설명을 해주면은 기업들은 보고 아 내가 저 시제품 나 올해는 좀 이걸 하고 싶은데 아 그러니까요. 그렇게 예,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하긴? 그러니까 저희들은 홍보를 하고 음. 기업들은 그걸 이해하고 요건 저희가 언제까지 할 거고 문의처는 어디입니다라고 하면은 이분들이 이제 우리한테 음. 질의를 하거나 네. 또는 상담을 받는 이제 그런 교류의 장이죠. 그러니까. 네네. 예, 예. 교류회장이다. 그럼 그거를 그렇습니다. 몇 번 하시는 거예요? 한 번? 기업 지원 설명회는 원래 연초에 한 번을 합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기관들이 그렇게 추진을 아, 합니다. 그럼 여기 총 사업비 2억 6천을 그거 하루에 하는데 쓰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그거 설명 그럼 해주셔요. 그러니까 예컨대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을 네네네. 이 사업을 그날 기업 지원 설명회 때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어떤 기업이 받을 수 있고 네네. 기업의 조건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쭉 설명을 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거기에 한 300개 기업이 와서 보고 아 저 사업을 내가 좀 지원을 해야겠다. 네. 그럼 이제 우리 진흥원에 상담을 하러 문의하겠죠. 오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때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나 맞아요. 저희가 요것은 한 3월 중순 정도에 공고를 낼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때 이 사람 여기 기업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게 지원을 하면 어쨌든 지금 10개 사를 지원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평가를 그럼 해서. 제가 많은 묻는 게 그거죠. 몇 개 사를 지원할 거냐 결론은 그날 즉답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질문하고 지금 저하고 말씀하시는 게 틀린 거예요? 얘기가? 그러니까 저는 그 기업 지원 설명회 때 어떤 걸 하느냐라고 여쭤보신 걸로 생각을 해서. 아니. 설명은 당연히 하고 네. 결론은 나중에는 어쨌든 10개 지업사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물은 것도 있죠. 예, 맞습니다. 예. 예, 10개사. 예. 그러면 서로 소통이 잘못된 걸로 알고 예, 있고요. 예. 그러면은 10개사에 2억 6천만 원을 가지고 설명회도 하고 지원도 하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10개사에 지금 얼마씩을 지원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산술적으로 볼 때는 10개사면 2억 6천이니까 2,600만 원인데 이게 사업 요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은 예컨대 시제품 제작은 얼마까지 그렇죠. 들어가 요게 조금씩 다르겠죠. 다릅니다. 조금 다르겠죠. 예. 아니 자세히 말 안 해도 알아요. 그거는 제가 묻는 의의는 자, 이 200개, 300개 되는 기업체가 와서 설명을 들었어요. 근데 결론은 10개 업체 선정이에요. 그것도 2천만 원에 1,500부터 뭐 2,000, 2,500, 3,000이 되겠지. 좀 많은데 그랬을 때 그게 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도움이 되는지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나는. 네, 이제 실제로는 2,300개 기업이 왔을 때 저희가 설명해 주는 사업이 한 지금 10개 기관이 설명을 할 거거든요. 네네. 10개 기관이 각 사업 그렇죠. 이런 목지가 많고 해서 상당히 기업들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업별로 1,500, 2,000이 물론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은 아예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네네. 좋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제 예컨대 저기 뒤에 있는 저희
기재권 지원 같은 경우는 뭐 기관당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돼요. 네. 그래도 상당히 빨리 소진이 되거든요. 그런 사업이. 그래서 그것은 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은 비교적 평택시는 아직까지 그런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평택시 네네. 기업들한테 저희가 보기에는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일단은 지켜봐야 되겠네요. 제 입장에서는 이게 제대로 지원이 되지 않는데 오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조금은 들었어요. 물론 뭐 그 돈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면은 2, 300개 업체를 불러서 얘기를 해서 선정을 해서 좋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시간을 내서 왔는데 그럴까 하는 생각은 저는 좀 해봤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여기 뭐 많은 사업이 있고 나름대로 하신다고는 해왔는데 저로서는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원장님하고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3년이 다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중장기 계획도 세우신다 하고 또 그거에 대한 우리 평택시 산업 생태계를 잘 하시려고 노력하신다 하니 용역을 하셔서 그 부분을 가지고 매진해 주시고 예. 저희는 또 소통하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선을 이상입니다. 다하겠습니다. 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업무 보고를 하시는 건데, 이제 그 업무 보고의 그 자료를 보면서 좀 한 가지 궁금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거는 갖고 계신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산업진흥원하고 재단의 차이점이 뭡니까? 예, 저희 산업진흥원이 재단법인입니다. 법적으로. 그렇긴 한데 차이점이 있죠, 역할에. 재단하고 산업진흥원이요. 네. 일반 저희 그 뭐 청소년 재단, 복지재단, 문화재단 이런 재단들하고 평택산업진흥원하고의 어떤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기능적이고 업무적인 차이점은 뭐 여러 가지 그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글쎄요 제 생각에 이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도 는 차이는 분명히 같은 있습니다. 재단법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진흥원은 결과 중심이 돼야 돼요. 알겠습니다.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그다음에 결과 중심의 운영 방식을 취하는 게 산업진흥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과 그다음에 안정적인 산업 구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그 안을 갖고 들어오셔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반드시 결과로 이루어져 내서 성과가 나올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실패도 하나의 어떤 그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은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거고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산업진흥원은 지극히 결과 중심의 운영 방식을 택해서 우리 시의 어떤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들을 만들어내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분석을 하실 때 참고하셔서 해주시면 전체적인 지금 사업 분야라든지 올해 방향성을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재단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어떤 그 비영리적인 사업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사업들을 주체적으로 하는 게 재단들의 역할이에요. 산업진흥원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를 중심으로 하고 정책과 어떤 시의 정책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결과 중심의 운영 방식을 택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결과를 내겠다는 생각으로 사업 계획을 꾸리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보다도 훨씬 더 전문가적인 소견을 갖고 있고 그렇다고 인정이 돼서 진흥원장님으로 임명이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2025년이 2025년도하고 다르게 중소기업들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대응 방향 같은 것들이 지금 여기 녹여져 있는데
이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이슈는 뭐가 될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중소기업들의 정책 그 대응 방안을 어떻게 펼쳐나가실 건지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좀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산업 생태계라고 그냥 막연하게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소기업 중심의 지원이거든요. 소기업 중심의 지원인데 그동안은 어찌 보면은 저희가 정책적인 걸 하면서 소기업 이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로 저희 사업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25년도부터는 좀 기업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주요 업무 계획을 작년 했던 사업 계획 대비해서 여러 아니요. 가지 원장님, 예, 예. 그거는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대답을 하셨고요. 네, 2025년도에 중소기업들에 대한 어떤 그 이슈될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글쎄 뭐 이슈라는 게 상당히 요즘 뭐 기업의 경기가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가 경기가 있는데 어렵고 그다음에 예, 저희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중소기업 지원 중에서도 특히 이제 뭐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전략산업 관련된 데서는 좀 더 집중해서 지원을 해야겠다. 이런 구체적으로 생각들을 말씀을 합니다. 좀 해주시겠어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예컨대 사업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은 저희가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에 여기 기업 지원 저기 시제품 제작과 응용 기술 개발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2025년도에 그 부분이 어떻게 더 좋아지고 나빠지는 거에 대한 대응을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분석하고 계신 자료들은 혹시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시고 이 사업을 이렇게 올해 하시겠다고 업무 보고를 하시는 건지 그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별도 분석 자료보다는 분석 자료가 있어야지만 중소기업들 아까 말씀하신 소기업들은 그런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에 어떤 그 행정적이라든지 재원적인 부분이 선제적으로 한다고 해도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진흥원 아닙니까? 네. 그런 자료가 있어서 25년도에는 AI나 뭐 반도체 이런 부분들은 계속 나왔었던 부분이지만 굉장히 멀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면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에 어떤 부분이 현실적으로 이슈가 되고 이슈되는 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불편한 사항이나 애로 사항을 우리가 대처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 AI가 이제 들어오면서 재정적인 그 압박이 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줘야 되는지 평택시 관내 어느 정도를 정확하진 않지만 예산 수요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하고도 협의를 하셔야 되고 예산을 계획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생산성 격차 같은 경우에 아까 소기업 같은 경우는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좀 더 다가가서 친밀하게 정말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그런 정책을 내주는 안들을 좀 갖고 오셔야 되고요. 그 차원에서 뭐 한 7, 8가지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안들이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그 쏟아지는 안들이 저희가 이 사업계획서에 다 들어온 내용인데 이거는 너무 포괄적이라는 거죠. 요식행위에 그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이 조금 더 구체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반적으로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세계 정세 흐름이라든지 우리 평택시에 입주하고 있는 소기업들의 어떤 그 분류를 해서 선제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그 군에는 조금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조직을 어떻게 편성하고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세계 정세에 있어서 우리 시에 다가올 그 문제점들을 어떻게 우리가 서포트를 해주느냐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셔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면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25페이지 예. 추진 현황을 보면 지금 확정 인원 모집률하고 수료 인원하고 취업자율에서 많은 좀 차이가 납니다.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좀 갖고 계실 텐데 예. 이거를 보완해서 올해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평택시 미래기술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미래기술학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예산이 작년 4억이었는데 2억 6천으로 대폭 줄었거든요. 줄은 이유는요?
그것은 이제 경기도 저희가 이게 그 시 자체 사업이 아니라 경기도 보조금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 보조금이 줄었으니까 뭐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불가항력입니다. 그러면 이 작년에 사업을 하시고 이게 예. 효율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경기도 보조금 사업이라도 시 예산으로까지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러면 보조금 사업이라 보조금이 끊겼고 그만큼 그대치에 대한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해서 더 이상 이 사업을 확장을 하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저희가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공모를 하는 게 아니라서 공모를 하는 것에서 미리 좀 알고 이 상황에 대해서는 대응을 했어야 될 텐데 거기까지는 대응을 하지 못했고 저희가 나중에 이 사업이 줄었다라고 그냥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줄어든 통만큼 예산만큼의 계획을 저희가 별도로 해서 그 제안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질문의 요지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원장님. 확정 인원과 수료 인원과 취업자율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거에 대한 것을 정확히 설명을 좀 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업비가 변경이 돼서 4억에서 그 얘기만 하셨는데 본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이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미래기술학교가 첫 해 운영을 하였었고요. 운영을 했을 때 그 학생들의 학기 일정 중에 이 수업을 열다 보니까 그 모집이 조금 떨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거를 예상을 못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하기로 하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선제적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부분을 좀 아까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그 부분은 과정은 정원이 다 차고 어느 부분은 예상외로 너무 현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 데이터를 갖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수료 인원에서 그 중간에 탈락한 인원수가 그 많지는 않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취업률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취업률이 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렇게 그냥 절대적인 수치만 보시면 취업률이 좀 낮아 보일 수도 있는데요. 네. 저희가 그 경기도 평균 취업률이 24년도에는 21%고 저희 평택시는 28%입니다. 그래서 평균 대비해 좀 평택시는 취업률이 높은 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높고 낮음을 물어본 게 아니고요. 네. 다른 시보다 더 높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면 안 되시죠. 본 의원이 질문한 거에 충분한 대답을 다시 한번 요해도 될까요?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그 취업 그 수강생 중에 대부분이 저희가 대학생, 재학생 분들, 휴학생 분들이셔가지고 마지막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 아직 취업 시장에 진출하시기 전에 학생들 부분이 대부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요 취업자 수율이 이렇게 좀 낮은 걸로 나온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올해는 저희가 조금 대상을 좀 폭넓게 해서요. 기존에 저희 휴학생이나 대학원생 분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었는데요. 그 부분을 대상폭을 좀 넓히고 그다음에 그 모집률도 좀 높이기 위해서 학사 기간이 아닌 방학 기간에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개선을 했습니다. 하셨어요. 네. 근데 취업자가 이제도 중요하지만 근속 기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분들이 현재 근속을 거의 다 하고 계세요? 아니면은 취업은 처음에 이렇게 해서 취업률로 표기가 되었지만 네. 현재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인원들은 얼마나 됩니까?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셔야지만 네. 그 다음 2025년도에도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참고 사항이 될 텐데 네. 그 자료는 갖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그 12월 달에 사업 결과 보고를 하면서 네. 취업자가 23명으로 파악을 했고요. 그다음에 1월 달 중에 다시 모니터링해서 사후 관리를 했을 때는 고용센터를 통해서 31명 정도로 더 추가적으로 늘어난 걸로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거 미래기술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예.
취업하신 거에 대한 부분은 네.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그 계속적으로 평생학습식으로 네. 추가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미래기술학교가 지금은 이제 경기도 보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청년들의 일자리나 아니면 안정적인 그 고용 시장이 형성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시 예산으로 다시 재편성하셔가지고 운영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선은 그 처음 취업자율보다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는 부분이 늘어났고 네. 늘어난 부분에 대한 심화 과정식으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평택시 생성형 AI 캠퍼스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원장님하고 CES 박람회도 갔다 왔지만 CES 박람회 주는 AI가 가전 제품에 연계돼서 모든 우리 그 생활가전에 AI가 가장 밀접하게 접목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홍보가 되는 그런 CES를 보고 왔는데 지금 AI 캠퍼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기본 개념 및 이해 및 실생활에서의 활용 방법 학습 등 초급과정 교육 운영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교육생 모집은 그럼 일반 시민이면은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확대가 돼 있습니까? 연령대가? 그러니까 저희가 요 평택시 생성형 AI 캠퍼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이건 좀 포괄적인 내용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할 건데요. 일단 지금 2월이니까 예. 2월 말이면 보통 3월부터 사업이 시작인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요것을 기본 계획이 끝나고 기본 계획 안에 전반적인 교육 계획 일정이 들어갈 건데 그 일정하고 병행해서 추진을 하되 지금 저희 아까 말씀드린 AI 고문 저희가 지금 저희가 별도로 그 선발을 할 거거든요. 거기하고 같이 조금 발을 맞춰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일단 한번 교육 시스템을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뭐 구체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이거를 계획을 할 때 이미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안을 네, 한번 얘기해 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일반 시민들은 우리가 보통 챗GPT의 그 프롬프트를 활용하는 것 자체를 모르거든요. 네이버 검색하는 거 모르듯이 초창기에. 일반 시민들이 다 모른다고 단정을 하시면은 이거 방송으로 나가는데 안 되시죠? 그러니까 다 모른다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조금 자연스럽지 못하신 분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 AI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개인적인 문제점, 또 뭐 가정의 문제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의 문제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챗GPT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습니다라는 것을 지금 교육할 생각으로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일반 시민 대상으로 하면 예산이 9천만 원인데 연령대나 시간대나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게 세부적인 일정이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저희가 좀 일정이 좀 없습니다. 제가 이번 업무 보고 때 계속 지적하는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고 안을 짜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안을 짜 놓고 해도 그 안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요소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업무 보고 하시면서 뭐 가칭이라고 제목은 붙여서 오셨지만 예산은 편성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프로그램이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세부적이지까지는 않아도 안이 서 있어서 수정을 하는 단계도 아니고 안 서 있으면 이 예산 이거 사업 안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응? 저희가 요 세부 계획은 곧바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늦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예산 이런 식으로 하면 다음부터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이거 예산 심의할 때 이거 굉장히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돈을 받고 나서 계획을 하신다?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우선은 알겠습니다. 뭐 참고 사항이고요. 산업진흥원의 역할이 지금 저희 평택시에서는 산단도 많이 생기고 소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음으로 인해서 아까 본 의원이 부탁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에 중소기업들의 불어닥칠 이슈를 우리가 어떻게 그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한 매뉴얼들이
나와 있으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해주는 역할이 산업진흥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계획서 그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자료를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느낀 부분에 대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조금 더 그 목표 지향적이고 우리 그 산업진흥원의 결과 중심적인 이런 역할들이 좀 빛이 나는 그런 올해 사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작년 9월 시작해서 10월, 11월, 12 우리 지금 한 4개월 차 이제 5개월 접어들죠. 5개월 차 저희가 이제 산업진흥원을 접하게 됐는데 그 산업진흥원은 미래도시 전략국의 어떤 그 산하 기관으로 재단이 형성이 지금 2022년 2월 23일 날 돼서 올해 지금 3년 차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 여러 의원님들 말씀해 주시고 저희도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됐습니다. 뭐 예산도 이렇게 보면 29억 5천만 원. 이게 출연금이 21억 1,006인데 순세계 잉여금까지 포함해서 지금 올해 사업비가 29억 5천만 원 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금액도 29억이라면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이게 예, 예. 그래서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체적이고 어떤 사업 방향이라든가 뭐 분야 같은 거를 이제 더 구체적이고 이렇게 합리적인 방법을 좀 더 우리가 좀 알았으면 하는데 그게 약간 이 업무 보고 시간에 이게 조금 더 미흡한 것 같아요. 저희들도 이해도가 좀 낮고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 구체적인 설명이라든가 앞으로 방향 제시 또 그 사업의 성과를 이제 도출하셔서 이걸 꼭 연말에나 우리가 이제 6월달 행정감사를 할 때는 이거를 꼭 해서 저희들이 그 원하는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 수탁사업한 주요 업무 계획에 이렇게 보면 미래기술학교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지금 예, 예. 이렇게 해주셨죠. 설명을 구현 설명도 해주시고 예, 예. 답변도 이렇게 들었는데 저도 이제 궁금 사항이 있는 거예요. 예, 예. 이게 이제 올해 사업비가 2억 4,600만 원이고 작년에 4억인데 이게 사업비가 이제 줄었는데 사업도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뭐 모집 구직도 뭐 109명 정도 되고 모집률이 뭐 91명 뭐 해서 저 수료생이 81명 중에 이제 취업이 23명 정도에서 취업률이 28% 정도가 이렇게 나왔다고 했는데요. 예, 예. 지금 올해는 사업비가 해서 저 제조 기술 20명, 공정 30명, 정비 20명에서 보면 70명 이게 그 원생이라고나 학교 학생들을 모집할 예정인가요? 교육생이요. 그렇습니다. 교육생. 예, 예. 지금은 그러면 이거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모집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시작 안 모집은. 했어요? 예, 예. 이게 과정을 보니까 1년 과정인데 보니까 맞아요? 1년은 아니고요. 실제로 한 개 과정당 교육하는 것은 한 8주 정도. 8주? 8주 정도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 기간이 25년 1월부터 12월이라고 한 거는 그러면 이게 그냥 1년 동안에 몇 번을 지금 사업을 이거를 계획을 짜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 1월 달로 저희가 놓은 거고요. 예. 저희가 요 시작은 보통 한 6월부터 정도에서 이제 곧바로 시작을 합니다. 6월 예, 예. 6월에 시작. 그건 이제 상황이 아까 우리 팀장이 얘기한 대로 이제 방학 때 하는 게 합리적일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30명, 20명 해가지고 3개 과정에 대해서 8주 정도씩을 교육하는 걸로 놓고 저희가 이제 계획을 짤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게 어차피 기대 효과를 저희가 보려면 뭐 이게 이제 반도체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맞춤형 실무 일자리에 이제 취업을 시켜서 경제적 그 활성화를 위해서 이게 하는 목적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계속 사업으로 이제 이어질 건가요? 일단 올해까지는 계속 사업이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몇 년 동안 반도체가 계속 경기도에서 이슈기 때문에 경기도 사업이거든요. 예.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어지리라고 저희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뭐냐면요. 여기에 이제 제조 기술이라든가 공정, 뭐 장비, 교육 예정이 있는데 이 교육 수탁
사업 분야라고 했는데 이게 전문 기관은 어디를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교육 방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실제로 이 과정은 예. 이론 과정도 있지만은 실기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거의 실습 과정이 중요하다시피 이제 뭐 실습 과정으로 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저희 산업진흥원에서도 다 할 수가 없고 해서 작년도에는 예, 그 환경대학교, 예, 환경대학교에 이제 반도체 장비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쪽에서 하고 장비는 일부 폴리텍 대학에 있는 반도체 장비를 활용을 하고요. 예. 이제 올해는 평택대학교하고 같이 할 생각입니다. 평택대학교. 평택대학교에서 올해부터 반도체 정규 학과를 모집하고 작년에 반도체 계열학과를 모집했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그쪽에 처음으로 반도체과가 생기면서 이런 과정도 그쪽하고 아직까지 확정을 한 건 아닙니다. 지금 1월 달부터 이제 사업을 그런 학교를 이제 모집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예.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고요.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하고 할지에 대해서. 제가 왜 이거를 물어보냐면 먼저 이제 산업진흥원이 생기기 이전에 국비 장학생을 모집해서 이제 국비 학원에서 이렇게 보면 3개월 코스당 뭐 빅데이터 교육이라든가 무슨 이런 드론 교육 같은 것도 위탁해가지고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했을 때 드론 교육 사업 같은 거는 저 대학교에 지금 환경대학이라고 하지만 전에는 환경대학이 잘 활성화 안 돼서 국제대학에서 이런 교육도 받았고 또 이제 그 자동차 정비 뭐 이런 것도 이제 학교 자동차과에서 평생교육원 여러 가지 그쪽에서 이제 수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지금 궁금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대학교 쪽에서 전문 과정은 이게 아닐 거 아니에요.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어때 그 평생교육원 쪽 뭐 이런 쪽에서 이렇게 교육을 8주고 이렇게 실시하는 건가요? 일반 평생교육원 개념은 아니고요. 아니고, 예. 전문 반도체 하는 학과에서 예. 교수나 또는 일반 기업에서 반도체 장비를 다루는 엔지니어들 예.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그 커리큘럼과 그 과목과 그 교수진을 다 구성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8주를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 일반 학원에서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저희들이 얼핏 생각해 보면 8주 배워서 이거 뭐를 하겠나? 8주면 한 달 뭐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한 달이 아니라 이제 두 달 예. 정도 이렇게 과정을 배워가지고 이거 전문적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자격증을 취득을 한다고 해도 이게 취업이 전문 4년제나 뭐 전문 2년제를 나온 그 학생들하고의 그 임금 차별이라든가 뭐 어떤 그 일자리 배부되는 그 일자리 이런 것도 좀 차별화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돼서 이렇게 취업률이 낮지 않은가 싶은 걱정이거든요. 그 제가 시장의 현실적인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면은요. 예, 지금 평택에 있는 반도체 기업은 아주 전문적인 엔지니어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 거의 70%가 그냥 일반적인 라인 일단 들어만 오면은 저희가 가르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 인원 모집할 때도 가급적이면 공대 출신들 좀 선수 네. 과목을 한 인원을 뽑지만은 그렇지 않은 인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 안에 70% 안에 실제로 공대 나온 인원이 반이 안 됩니다. 안 되지만은 이 친구들이 주로 이제 이공계 쪽이면은 한 8주 정도 반도체의 기본적인 게 어떤 거다, 장비가 어떤 거다 이런 거에 대해서 8주 정도면 어느 정도 감은 잡거든요. 예, 그랬을 때 현장에 가면은 현장에서는 이제 그때부터는 근데 이제 뭐 성실도 이런 거의 문제지 어떤 기술적인 숙련도가 있다 없다에 대한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갔을 때 그 급여의 차이도 없고요. 그거는 뭐 그 회사의 그 정책에 따른 건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기로는 그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으로 하면은 일반적인 자기들 장비 운영하는 신입사원하고 똑같이 받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취업률이 이렇게 낮을 일이 없는데 임금이라든가 뭐 이런 차별 대우 뭐 이런 게 좀 똑같다고 하면 이 취업률도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저는 취업률이 좀 낮은 편이잖아요. 정말 그래서- 중요한 건데요, 위원장님. 예, 실제로 취업을 할 때 예, 이 친구들 중에 물론 아예 그런 일들이 잘 안 돼서 면접을 봐가지고 도저히 이 친구 못 쓰겠다라고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은 예, 상당수가 또 원하는 데가 상당히 높습니다. 일반 중소기업이 아니고
평택에 중소 장비 기업들이 많거든요. 네. 이 기업들은 좀 뽑고 싶어도 이게 참 미스매칭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 대학을 나와서 자기는 그래도 뭐 반도체 관련된 과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좋은 기업에 가고 싶고 이런 미스매칭 뭐 여러 가지 취업률에 대한 요인이 있겠지만은 그런 미스매칭에 대한 요인도 많이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평택시 미래기술학교를 8주 동안 반도체 교육을 해서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반도체 회사에 취업할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순자경이 높다고 보거든요. 제가 직접 기업한테 전화도 받았고 그 사람을 좀 보내달라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반도체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그 전문적이고 전문성이 있는 뭐 중요하게는 뭐 진짜 4년제가 아니라 이제 박사나 막 석사 학위까지 이렇게 받은 사람들도 어떤 때는 취업하기가 힘들은데 이제 이렇게 8주 이상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취업을 시키는 일은 이게 굉장히 큰 성과도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교육을 시킨 만큼의 효과가 발생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고 청년들이나 이런 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기도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거기에 효과가 있을 건지 아니면 희박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별로 이렇게 진행을 해도 학생 수가 점점 줄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제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이제 계속 하실 거면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그 교육기관을 선정해서라도 요거를 교육을 잘 시켜서 꼭 그 비용만큼 학생들이 그 취업을 한 이거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취업률이 좀 높았으면 하는 걱정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앞으로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효과성 위해서 하여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30페이지 봐주면 그 일자리 운영 및 관리가 이제 지금 민간에서 공공위탁으로 지금 전환해서 추진 중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이게 8억 2,848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네. 지금 이제 민간에 하던 거를 이제 산업진흥원으로 이제 저기 전환해서 이제 공공에서 하시는 공공위탁. 거죠. 예. 제가 이렇게 보면 읍면동에 그 일자리 그 센터 그 8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8페이지에 봐주면 읍면동에 이렇게 보면 그 상담사들이 근무를 하죠. 그렇습니다. 예, 예. 이 근무를 하는데 지금 그 13개 동에는 상담사가 있어서 이제 그 읍면동에 이렇게 보면 책상 하나 놓고 그분들이 이제 취업 이렇게 동으로 상담하러 오면 이렇게 상담도 하고 하는데 이게 이 상담사들이 과연 그 뭐라고 그럴까 그 찾아오는 사람들의 그 만족도를 이렇게 좀 성취시킬 수 있는 상담사들을 이렇게 근무를 시키는지가 좀 궁금도 해요. 그거 뭐 아주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은 예. 그래도 이 사업이 지금 한두 해 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을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상담하러 찾아오는 구직자들에 대한 어떤 매뉴얼 같은 거, 상담 매뉴얼 같은 것도 거의 어느 정도 좀 꾸며져 있고요. 그런 예. 거에 대해서 하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현장까지 데려가서 그 취업 매칭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구직 인력 입장에서는 뭐 다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좀 예. 만족스럽다, 만족도가 예. 좀 덜하다 이런 할 수 있는데 저희 진흥원에서 이 일을 이제 맡은 이상 저희가 그런 매뉴얼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을 좀 도입해서 그 만족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걱정이 이렇게 읍면동에 이제 파견돼서 지금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이제 고용지원센터도 가보고 여기 가다가 이런데 여기도 일자리 상담센터도 많이 찾아가시더라고요. 이랬을 때 그분들이 상담해 주시는 그 매뉴얼이 그 진흥원에서 이제 앞으로 저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진흥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도 더 저 알찬 상담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예.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 그런 거 아직 조금은 부족합니다. 아마 기존 민간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잘 돼 있을 텐데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좀 숨어 있는 부분까지 좀 잘 찾아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민원인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튼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 13군데 동만 있죠. 나머지 6동? 6동은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평택시 일자리 센터에서 여기 상담사를 배정을 안 해준 이유는 뭐죠? 제가 지금 13개 동만 지금 파견 근무하고 예, 있잖아요. 예, 예. 근데 나머지는 우리 평택시 일자리 센터에서 그동안 하고 계셨었는데 여기도 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 여기 나머지 읍면동도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마 주민 규모라든지 예. 어떤 동의 규모, 면적 이런 여러 가지를 따져서 했을 텐데 저희가 예.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글쎄 여기 지금 그 어떻게 8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일자리 센터 19명 겸직 맨 위에는 또 그 센터장인가요? 이분이 예, 예. 팀장인가? 이분은 이제 겸직을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되는 게 아니고 예. 지금 현재 일자리 센터장을 전담해서 일을 하는데 예. 우리 기업지원팀장이 육아휴직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같이 겸직을 합니다. 그쪽 일을 그래, 잘 알기 그 때문에. 겸직이에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사람 빼고 6명이면 19명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되는 거예요? 예, 예. 저는 그 읍면동에 그 열악한 입지나 어떤 조건을 따져서 그런 쪽에도 상담사를 파견 근무를 시켜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려본 거예요. 왜 그랬는지 한번 확인하고요. 이게 다 예. 예산의 문제라서 뭐 예.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의 방안도 한번 제가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읍면동에 계시는 상담사들 그 채용을 할 때는 이분들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채용을 하시게 돼요?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민간 위탁에서 했고 아직까지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만약에 교체가 돼야 된다고 하면은 예. 좀 저희가 기존에 했던 시스템이랑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그 시스템 만들어져 있지는 않고요. 네.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기본 원칙은 2년 동안은 네. 2년 동안은 이분들이 이제 계약직 신분이거든요. 예. 예. 2년 동안은 기존에 있던 프로세스, 그러니까 선발부터 모든 프로세스를 다 기존 프로세스대로 하기 때문에 예. 만약에 누군가가 중간에 교체가 돼야 한 분이 뭐 그만두셔갖고 새로 추원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때 프로세스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직 그 모든 프로세스를 전부 다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이분들을 모시고 온 건 아니고 일단은 계약직으로 왔기 때문에 좀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게 이제 그분들이 이게 여기까지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취업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상담사로. 그랬을 때 그분들이 채용 과정은 또 어떻게 됐는지 저희들은 산업진흥원이 처음이잖아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저희들은 이제 이래서 궁금 사항도 되고.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일반적인 저희 계약직을 뽑을 때는 무조건 공고를 해서 뽑거든요. 예. 공고를 해서 뽑는데 그때는 뭐 어떤 뭐 지역에 제한을 두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나이 제한 같은 경우도 없고 없어요? 그런 거를 요즘 못하게 하니까 아, 근데 만약에 이런 일자리 센터 같은 경우는 뭐 상담소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예. 그런 건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사례가 없어가지고요. 글쎄 저희가. 저 역시도 이거 상담 자격 같은 게 가지고 계신 분들을 채용을 하신 건가 뭐 이렇게 조심스럽죠. 저도 이제 계신 분은 이런 다 거. 있는 걸로 알고 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제 이래서 이런 분들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채용할 때 예, 그래도 상담하는 우리 그 일자리를 찾아가시는 분들이 믿고 안심하게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이런 자격 부여가 되신 분들이면 더 좋겠다. 예, 그런 의견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각별하게 좀 유념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거.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산업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